안녕하세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물류 모빌리티 가이드 세션의 문을 열게 된 SPH의 추지연입니다. 구글 맵스 플랫폼의 국내 유일한 프리미엄 파트너사인 저희 SPH에서 오늘 여러분께 물류 모빌리티 가이드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단순한 지도 기능을 넘어서 2026년 현재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글로벌 물류 모빌리티 시장에서 여러분의 서비스가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나눌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글로벌 물류 모빌리티 시장의 현황과 트렌드. 둘째, 구글 맵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혁신적인 솔루션. 그리고 셋째, 실제 비즈니스 운영에서의 비용 효율 전략과 실제 고객 사례입니다. 오늘 세션이 여러분의 모빌리티 서비스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빌리티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모두 다르시겠지만 아마 자동차나 공유 킥보드 등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모빌리티가 단순히 A에서 B로의 이동을 의미했다면 현재 구글과 SPH가 바라보는 모빌리티는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사람, 재화, 그리고 서비스의 모든 이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승차 공유 앱으로 차를 부르고 물건이 집 앞으로 도착하는 퀵커머스 배송 등 현대 모빌리티는 사람과 물건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더 스마트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서비스와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빌리티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2026년 현재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은 데이터와 AI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맞이하면서 아주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6년 약 619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은 2034년에 2,557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평균 성장률이 20%라고 하니까 얼마나 크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지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겠죠? 추가로 여러 시장조사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로 이커머스의 폭발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배송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또 하나는 고객의 기대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2, 3일 배송도 만족스러워했지만 이제는 당일 배송 아니면 심지어 2시간 내 배송이 새로운 표준이 되면서 또 하나의 시장이 증가되는 이유라고 하고요. 또 AI, 머신러닝,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도입을 하면서 모빌리티 서비스의 효율성을 점점 더 높이게 되는 부분이 또한 현재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을 더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시장을 크게 세 가지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구분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승객 운송, 라이드 헤일링은 호출 기반의 이동 서비스로 여기는 실시간 매칭과 배차가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카오티, 우버 등 차량 호출 서비스가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물류와 배송입니다. 물류 기반 배송 서비스로 창고 관리나 라스트 마일 배송, 경로 최적화가 이 모델의 핵심이 되면서 주문형 배송, 계획형 배송, 정기 배송 등 다양한 형태가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CJ 대한통운 등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 공유 모빌리티와 마이크로 모빌리티로 이동 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공유 경제 기반으로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단거리 이동을 해결해주고 친환경 교통 수단이 특징인데요. 전동 킥보드나 카시어링이 여기 포함이 되고 또 한국에서는 싱싱, 따릉이, 쏘카 등이 또 대표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모두 다 정확한 지도 데이터와 실시간 경로 최적화라는 기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빌리티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는 네 가지 주요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송수단의 무인화입니다. 자율주행 차량과 배송 로봇, 드론이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미국 웨이모는 이미 완전히 무인 택시 운영 중이고 또 중국에서도 바이두가 로보택시로 또 상용화를 하고 있고요. 배송 분야에서는 아마존이나 월마트가 자율주행 배송 차량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물류에서는
피킹 로봇이나 팔레타이징 로봇 등으로 국내에서도 이미 많이 발전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두 번째는 초근거리화와 인프라 분산입니다. 기존의 대형 물류창고 대신에 도심 곳곳에 소형 물류센터를 배치하는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MFC와 다크스토어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 배송 거리를 단축하고 30분 내 배송, 또 10분 내 배송까지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쿠팡 로켓 배송이나 마켓컬리 새벽 배송 등이 이 모델을 활용하고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탄력적인 운영인데요. 크라우드 배송과 공유 차량 모델이 요즘에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여가 시간에 배송기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쿠팡 플렉스 같은 크라우드 소싱 배송이 대표적인데요. 이는 피크 시간대 수요를 또 유연하게 처리하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 기반의 운송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기업에서 운송 수단 간 유유 자원을 공유하고 또 마이크로 모빌리티 수단을 플랫폼에 통합해서 장거리 배송을 유연하게 배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친환경 전환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또 지금 많은 국가들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전기차 도입과 탄소 배출 최소화 운행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물류 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약 8에서 10%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전환과 또 경로 최적화를 통해 불필요한 주행거리 감축이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이런 트렌드와 혁신에도 불구하고 모빌리티 산업에는 심각한 도전 과제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참석하신 물류 모빌리티 산업 종사자분들께서도 많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라스트 마일 배송에 대한 비용 문제입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물류 전체 흐름에 대한 비용 구조를 보실 수 있는데요. 물건을 집화하고 분류하여 터미널 간 이동을 시키는 모든 과정보다 최종적으로 고객의 문 앞까지 가는 이 마지막 라스트 마일 단계에서 전체 물류 비용의 약 53%가 소모된다는 사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맥킨지의 연구에 따르면 라스트 마일 배송을 10에서 20% 최적화하게 되면 전체 물류 비용을 5에서 12%까지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라스트 마일의 비용이 높아지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부정확한 ETA와 정제되지 않은 주소입니다. 잘못된 주소 정보로 인해서 배송기사가 헤매는 시간이 누적되게 되면 막대한 비용 낭비로 이어지게 되겠죠. 또 두 번째는 데이터 파편화로 인한 운영 효율 저하입니다. 여러 시스템에 흩어진 우리 데이터들을 제대로 통합하지 못하면 최적화된 경로를 계산할 수 없게 되겠죠. 세 번째는 실패한 배송으로 인한 재배송입니다. 고객의 부재나 잘못된 주소 등으로 한번 실패하게 되면 다시 방문해야 게 되면서 비용도 2배로 들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배송기사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라스트 마일 배송 비용 증가로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리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라도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할 현재 과제에 대해 얘기를 드렸다면 이제 물류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모빌리티의 미래를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설계 단계가 있다면 실제로 실행을 하는 단계와 그 사이에서 둘을 조율해주는 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설계 단계인데요. 가장 기반이 되는 단계이기도 하고 지도 데이터를 통해서 실시간 교통 데이터 수집을 하거나 AI를 통해서 수요를 예측하거나 최적 경로를 계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또 에너지와 탄소를 최소화하는 시뮬레이션을 또 AI가 모든 걸 동시에 진행하며 설계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중간 조율 단계는 마스를 통해서 다양한 이동 순환을 통합 관리하고 호출이나 예약, 결제 같은 경험을 하나로 제공하게 되면서 진행되고 있고 물류 플랫폼에서도 또한 주문 매칭과 동시에 차량이나 로봇, 인력 등을 최적으로 배치하는 과정을 이 단계에서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실행에서는 실제로 이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SDB나 자율주행 차량, 배송 로봇, 드론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주문이 매칭됨과 동시에 자동 배송을 실행하고 라스트 마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역할로 점차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결국 미래 모빌리티는 지도 데이터와 AI로 설계를 하게 되고 마스 플랫폼에서 조율을 하게 되고 SDB가 실행하는 구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구조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최첨단 기술 역량과 유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규모나 어떤 산업군들을 막론하고 모빌리티는 점점 더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또 고객의 수요를 맞추면서 고객 경험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또 동시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목표까지 달성하고 또 어서 남들보다 빠르게 AI를 활용해서 기회를 잡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 속에서 이걸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나 또 성공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글 맵스 플랫폼의 모빌리티 솔루션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가 아무리 뛰어나고 또 이런 최신 기술들이 뒷받침되어도 그 베이스에 있는 위치 데이터가 부정확하다면 AI 도입은 무용지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는 단순히 그림이 아닌 물류 흐름을 결정하는 데이터 인프라라고 볼 수 있고요. 구글에서는 이거를 정확하고 살아있는 지도 데이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물류 모빌리티 선도 기업들이 구글 맵스 플랫폼을 선택하는 이유인 핵심 가치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지도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 면적의 거의 99% 이상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어디에 있든 그들에게 도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시작해서 동남아, 미국, 유럽까지 서비스를 확장할 때도 동일한 품질의 지도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신규 국가로 서비스를 런칭하려고 할 때 현지 지도 데이터를 다시 구매하고 또 이런 처리하는 복잡한 작업을 새로 시작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또한 또 200개 국가에 있는 2억 개 이상의 비즈니스와 장소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이 데이터들은 매일 5천만 건 이상의 업데이트가 지금 순간에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더 풍부하고 역동적으로 이런 지도 데이터들이 실시간 갱신이 되고 있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살아있는 지도의 베이스가 되게 됩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장에 맞춰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 가능할 수 있게 또 고성능의 안정적인 인프라를 통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수백만 건의 요청이 들어와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스크톱부터 저희의 모바일 기기까지 고객들에게 구글맵에 이미 익숙한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는 또한 최상의 경험을 선사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매일 사용하는 바로 그 구글 맵스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자 교육도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가장 방대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글 글로벌 모빌리티 사업을 구상하실 때 필요한 어떤 그런 규모나 신뢰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게 구글 맵스 플랫폼의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구글 맵스 플랫폼은 물류와 모빌리티 산업을 위한 좀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기반이 되는 건 구글맵의 기본 API들입니다. 지도나 경로, 장소 API들 위에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축되는 형태인데요. 이때 모빌리티 서비스는 아시다시피 물류 모빌리티 산업의 주요 서비스 모델에 맞춰서 설계되었는데요. 특히 승차 공유 서비스나 주문형 배송, 계획형 라스트 마일 배송 등에 대해 좀 더 특화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관제 시스템이나 드라이버들이 사용하는 앱 등을 위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좀 활용해서 복잡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거는 너무나 어려웠죠. 그래서 구글 맵스 플랫폼의 모빌리티 서비스는 플릿 엔진과 드라이버 SDK, 컨슈머 SDK를 통해 모든 걸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해서 여러분들께 엔드투엔드 모빌리티 솔루션을 한 번에 제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아마 해당 제품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
물류 모빌리티 산업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구글 맵스 플랫폼 API 제품들이나 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모빌리티 서비스의 금액 구조나 금액적인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객사마다 구상하고 계시는 모빌리티 비즈니스 모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패키지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좀 차이점을 보자면 제일 왼쪽에 있는 페이 애즈 고 구조는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실제 API들을 사용한 만큼 과금이 되는 다만 이 구조의 경우에는 트래픽이 얼마나 늘어날지, 사용량이 얼마나 나오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비용 예측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의 모빌리티 패키지 세 가지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들이 배송된 작업 건수당 요금이 과금이 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제공된다는 게 두 가지의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패키지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 액티베이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자체 플릿 엔진 같은 자체 배차 엔진 상태 저장 서비스들을 여러분 고객사에서 이미 갖고 있는 경우에 가장 적합한 패키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옵티마이즈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경로 설정이나 픽업이나 하차 지점 등을 좀 더 관리해서 라스트 마일을 좀 세밀하게 조정하고 싶을 때 알맞은 패키지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엑셀러레이트 패키지는 자체 플릿 엔진이 없는 경우에 이제 구글 맵스 플랫폼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맵스 플랫폼의 플릿 엔진을 통해서 어떤 실시간 가시성이나 드라이버 경험을 조금 더 강화하고 싶을 때 차량의 지능화를 구현하고 싶은 경우에 알맞은 패키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모빌리티 패키지의 가장 큰 특징인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 패키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공한 배송에 대한 에만 비용을 지불하는 아주 합리적인 가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라스트 마일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비용들을 구조적으로 이미 방지할 수 있게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택배 기사가 택배를 실패했을 경우에 청구 가능 건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또 운전자가 뭐 휴식을 취하거나 정차 시간을 가진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청구 가능 건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패키지의 구조적인 과금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 리스크 비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겠죠. 또 특히 배송랑 각각의 API 호출에 넉넉한 사용 한도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페이해주고 과금 구조와 비교했을 때 좀 더 큰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사에서 처리한 배송 성공건이 3,000건인 경우에 오토 컴플릿 API는 6만 건까지, 또 경로 API인 컴퓨터 라우트는 15만 건까지 추가 비용 없이 호출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특히 또 중요한 건 고객사분들께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실제 배송 성공 건수를 정확하게 카운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API 사용 한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오버리지 금액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배송 건수 등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저희 고객들에게 따로 안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저희 고객사들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어떻게 구글 맵스 플랫폼을 통해서 해결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형 배송 고객인 저희 A사 고객사의 케이스인데요. 해당 고객은 이미 저희 구글 맵스 플랫폼의 기존 고객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문형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 신규 도입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 패키지를 제안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은 사실 자체 플릿 엔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사용하고 있던 API 사용권들이랑 함께 했을 때 좀 더 가격적인 이득을 볼 수 있게 저희가 액티베이트 패키지를 지원을 해드렸고요. 기존의 페이해주고 방식을 사용할 때라고 치면 지도 호출을 5만 건 하고 경로 호출을 500만 건, 장소 정보를 500만 건 정도 호출했을 때
약 한 30,000달러 정도를 지불을 했다고 하면 이제 이후에 모빌리티 패키지 액티베이트로 전환한 경우에는 성공한 배송 건수가 이제 10만 건으로 고객이 책정을 해 주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총 청구 금액이 7,100달러로 청구가 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약 77%나 비용적으로 이득을 얻게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패키지 형태의 비용으로 인해서 청구 단일화가 됐다는 그 장점을 소개해 드리는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형 배송 고객인 저희 고객사인 NGL 코리아입니다. 해당 고객은 트럭으로 선적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드레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고객이나 자사 물류 창고에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고객사인데요. 해당 고객사가 모빌리티에 대한 솔루션과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에서 서비스 구현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문의를 하셨었고요. 고객사에서 플린 엔진 솔루션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빌리티 액세서레이트 패키지를 저희가 추천드렸고, 또 여러 데모 구현까지 진행을 하면서 도입에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기존 고객사의 자사 관제 플랫폼인 NGL TMS에 구글 맵스 플랫폼 API들을 적용했고, 또 드라이버 앱인 NGL 고에서 드라이버 SDK를 적용해서 내비게이션 기능이나 운전자 작업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정확한 ETA와 실시간 경로 시각화가 가능해지게 됐고, 이제 NGL 코리아는 미국 내에서 서비스를 또 빠르게 런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웨비나를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SPH로 많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구글 맵스 플랫폼의 파트너사인 저희 SPH를 통해서 구글 맵스 플랫폼을 도입하게 되면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함해서 또 비공개 기능이 있는 최신 API들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제가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조금 전 또 NGL 코리아의 경우에는 비공개 기능인 트럭 라우팅 기능을 또 저희 SPH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도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많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드리자면, 로케이션 인텔리전스 전문 기업으로서 구글 맵스 플랫폼을 포함한 여러 GIS 제품들을 저희는 다루고 있고요. 관제 솔루션이나 공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대시보드 시각화하는 솔루션도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GIS 전문 경험과 역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서비스에 최적화된 또 컨설팅도 해드리고, 최적화하고 운영 지원까지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또 500여 개가 넘는 고객사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군에 맞는 GIS 솔루션과 컨설팅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물류 모빌리티 웨비나에서 두 번째 또 기술 세션도 남아 있으니까요. 자세한 또 제품 설명이나 기술 내용들 모두 끝까지 들어보시고, 또 서비스 구현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 분들은 또 Q&A나 상담 신청 이메일로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웨비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물류 모빌리티 가이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